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친한계와 만찬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원외 당협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한 끝장 국감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감 저지 그리고 민생 국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주진 의원께서는 이번 국감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정국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혜병 문제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스모킹건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제 여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당연히 민생을 책임지는 국정의 주축으로서 뭔가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금 개혁, 또 의료 개혁, 또 노동 개혁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좀 삼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특히 오늘도 그랬지만 법사위 같은 곳에서 이 이재명 대표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립이 상당히 좀 거칠 것으로 보이고 또 야당의 재판부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이제 변호와 방어를 할 것인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이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예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같은 조세제도 개혁도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또 해법 모색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검찰과 재판부를 둘러싼 공방 또 조세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자,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시고 의심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속 시원히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무혐의로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권익위가 정말 제대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 누가 이 21g이라는 업체를 소개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의 관리비서관이란 분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로 끝내버렸거든요. 이게 일반인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뭐 KTV에서 뭐 대통령실에서 그 김건희 여사께서 관람을 했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어쨌든 간에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저 제도를 개선하고 또 야당이지만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 국감도 게을리해서 안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저녁에 취임으로 처음으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가 한 발언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한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주진 의원님, 먼저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달라. 이 발언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일종의 좀 당대표 패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여당 내부의 리더십이 과연 굳건할 수 있는가, 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여당 내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개파 모임을 한 겁니다. 즉 본인은 그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와 별개로 본인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없다. 나는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내 할 일 하겠다. 이런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최혜병 특검 문제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점점점 이번에 내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균열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도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나도 물러날 수 없다. 국민의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대통령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이번에 좀 담겨져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물러날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제 만찬의 의미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눈앞에 놓인 거는 사실 의료 대란에 중재안을 던졌는데 그게 전혀 대통령실과 어떤 협조가 되지 않아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도 쉽게 말해서 물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실에게 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독대를 요청했지만 최근에 독대는커녕 오히려 패싱을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패싱을 당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당내에서 리더십을 좀 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본인이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역할과 어떤 이미지를 좀 다져보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보수의 지지와 중도층의 지지까지 받아야 되는데 일단 친윤 세력들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수층에서도 제대로 된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하여튼 탈출구가 마땅치 않다. 거기에 지금 놓여진 재보궐선거도 네. 사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친한계 모임을 통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봅니다. 네, 대선 주자의 역할과 이미지를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서도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자리에 보면 친한계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특히나 참석자들의 면면이 주목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찬 자리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쨌든 육선의 조경태 의원과 초선 중에서 상당히 당내에서 건전한 세력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청년 의원인 김재섭 의원이 조금 같이 자리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이 어쨌든 간에 당내에서 옳은 소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로 취임한 지 100일이 다 되어 갔는데 가장 첫 번째 취약점이 뭐냐면 주변에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력이 없다는 거는 쉬운 말로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 보시면 원외 인사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로 채워져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좀 정무적인 판단이나 또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당내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태고 반면에 친윤 세력들은 중진으로 또 여러 명이서 세력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뭔가를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런 차원에서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김재섭 서울 수도권의 김재섭 의원의 합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석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네, 윤주진 의원께서는 어제 조경태 의원이 참석한 것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무게파 정치인에 속합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이번 만찬에 참석한 것은 어떤 내가 친한이다, 내가 친윤이다 이런 정체성을 규정한 게보다도 당연히 당의 어른으로서 또 중진 다선으로서 대표가 부르는데 나는 기꺼이 참석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많이 보이고요. 또 김재섭 의원도 마찬가지죠. 전형적인 무게파 중립지대의 의원이고 또 워낙 청년 정치의 어떤 상징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청년으로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또 혹은 반대로 청년으로서 한동훈 대표에게 내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다. 실제로 그 모임에서 어느 정도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런 의미의 참석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어제 20명 중에 또 일부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한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일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뭐 비례대표 의원이라든지 즉 좀 당에서 직접적인 어떤 공천에 수혜를 입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찬을 또 참석하는 데 크게 주저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모임 이후에도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개파 활동을 해본 일이 없다.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건지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유주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몇 명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말하고 싶은 숫자가 있는 거죠. 일단은 아마 8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8명이 이탈을 해버리면은 김건희 특검 여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재표결을 했을 때 네. 찬성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8표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상당히 또 중요한 상징성을 갖죠. 또 10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검법을 추진할 때 분명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동훈 표 최혜병 특검을 내겠다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10명의 숫자도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죠. 그 다음으로 되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는 20명입니다. 국회에서 하나의 교섭단체, 즉 어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정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명의 의원이 필요하죠. 물론 그런 경우까지 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아주 극단적인 상태에서 여당이 분열에 휩싸였을 때 과연 한동훈 표 열린우리당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나리오를 본다면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한 명 한 명씩 본인의 표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통령실로 하여금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쨌든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를 최대한 버리고 그 사이에 본인이 들어가서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친윤 세력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구시장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주관한 그 만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네.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비난의 수위도 좀 세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소수파 데리고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뭐 고립될 뿐이다 이런 말들은 사실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와의 오가는 그 정도 수위로 느껴지지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만찬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터질지 모른다. 이런 수위의 대화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로는 불쾌했고 또 한동훈 대표랑 그 모임에 있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가 지적한 대로 지금 상황에서 만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로서 상당히 불쾌했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 지금 그런 갈등 관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야당이 재추진 방침을 정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좀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이 두 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제 친한계의 만찬이 아무래도 친한계의 세력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상황 속에서 어제 움직임이 과연 앞으로 있을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 중에서 만약에 야당이 정말 뭐 스모킹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네. 만큼의 강력한 어떤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 그 김건희 여사가 반드시 좀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요. 그 경우에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압박하는 친윤의 압박이 수위가 강해지겠죠. 이때 한동훈 대표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만큼은 자유당론으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방침을 정했을 때 얼마나 일사분란하게 한 대표의 의중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이 관건을 두고 이번 친한계 만찬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에 전격적으로 찬성할 만큼의 정치적 명분이나 결정적인 단서는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한동훈 대표도 좀 더 지켜보자라고 네. 했던 것처럼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보겠으나 더 이상 뚝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행동의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얼마나 당에 반영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아마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친윤 혹은 원내 지도부와
어떤 기싸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일종의 내부 고발자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10월 11일 날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증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어가 있고 또 이 객관적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천 개입의 정황이 좀 밝혀진다고 하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의 여론의 힘이 많이 굉장히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공천 개입과 달리 또 상설 특검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상설 특검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까라는 고민에도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민의 여론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더 찬성의 여론이 높아진다고 하면 한동훈 당대표와 국민의힘 현역들로서도 이걸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현역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있어서 국민의힘 현역들이 팩트체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용산에다 물어보면 용산에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솔직히 사과를 하든지 할 건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현역들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 대안이 없는 겁니다.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그야말로 특검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파가 자칫하면 붕괴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권의 지금 대선 주자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나 현역들이나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국감에서 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구를 찾았고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군을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그런데 이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 그러니까 징계에서 다스려야 하고 징치를 해도 안 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끌어내려야 된다 이 발언이 탄핵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자 윤주진 위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려야 한다 이 발언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일반 원리가 과연 끌어내리는 정치인가의 그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수권을 받은 대표들이 아주 신중하고 토론을 거쳐서 성숙한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 끌어내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반대하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불복의 정치에 가깝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대통령이 어떤 헌법상 혹은 법률상 중대한 위반의 소지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무작정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의 정치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직접 민주주의에 좀 해당하는 사안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좀 조급할 수밖에 없죠. 11월에 앞두고 있는 두 개의 선고가 있고 둘 다 검찰이 상당히 센 구형을 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선고만이라도 중형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탄핵 정국으로 이번 재보궐에서 반정부 투쟁과 같은 그러한 양상으로 이 선거를 가져가는 것은 결코 대의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좀 극단적이고 투쟁적인 정치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11월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조급함이 반영된 것 같다 이런 해석이신데 강성필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탄핵 논란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저희 민주당은 탄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런 특검법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특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위법 사항이 밝혀진다고 하면 탄핵을 추진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탄핵이라는 거는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헌재 가서 위법 사항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문제인지도 심사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야당의 지지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중도층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여당의 지지자까지 국민의 최소 80% 이상은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탄핵이 가능한 거지, 정치권이 선동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 아니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같이 공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꾸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래서 그 프레임을 통해서 특검법의 어떤 명분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윤주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한 상태고 어떠한 정치적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뜻밖의 어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발했다면 그것을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뇌물죄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다혜 씨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이미 번진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문다혜 씨가 이제 SNS를 통해서 되게 좀 과격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고, 이 가운데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또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음주운전은 뭐 살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그런 그 엄중한 비판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했던 그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오늘날의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의 이 모순과 충돌, 여기에 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자신의 딸이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만큼은 유감 표시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현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도 40이 넘었고 본인도 자식이 있을 만큼 성인인 거예요. 그런 일반인 성인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또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실 이해받을 수가 없고, 저는 절차에 따라서 조사받고 또 재판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